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원TV입니다. 오늘은 양평군수 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자료와 행적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좋은 말, 좋은 공약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입니다. 오늘은 양평군수 후보인 민주당의 박은미 후보,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의 공개된 자료와 행적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전하는 한쪽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한쪽은 현직 군수로서 경험을 내세운 연속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양평에 더 필요한 선택은 무엇인지 함께 판단해 보시죠.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실 패널은 경인투데이 뉴스 김지영 기자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오래갑니다, 선배님. 네. 오늘은 그야말로 선거 관련 대담이니만큼 최대한 팩트에 입각해서 냉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네, 자. 고소 안 당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네. 양평군수 후보는 일주일 전쯤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요. 도전하는 박은미 민주당 후보는 양평군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군수 후보인데다 전 양평군수인 정동균 군수의 미망인이기도 한 독특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힘 전진선 후보는 현역 초선의 양평군수이기도 합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해져 있는데 아직 민주당 기초의원 공천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는 정보가 있습니까? 네,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은, 민주당 선거가 유리한 구조다 보니까, 공천 신청자가 많아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아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5월 8일인가? 그때까지는 공천을 완료한다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다음 주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겠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그중에 누구나 다 가나번은 나가고 가번은 사실상 기호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겠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꽉 걸려가지고 지금 진행하기 조금 전에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혹여라도 발음이 좀 불분명하거나 그런 점이 있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만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도. 네. 저희가 프로가 아니니까 네. 양해해 주시겠죠? 네. 또 얼마 전에 하나로 뉴스통신 신문에서 양평군수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양평군 지방선거 구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그 표를 보면 참 시사하는 점이 좀 있는 건데, 양평군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3.3%, 더불어민주당이 39.4%로 약간 3.9% 정도 국민의힘이 우세로 나와 있어요. 물론 오차범위 내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볼 거는 여주는 민주당이 44.9%, 국민의힘이 41.2%로 민주당이 3.7%포인트가 우세합니다. 물론 오차범위는 마찬가지고요. 여주는 처음으로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고, 양평도, 네, 그렇습니다. 양평도 39.4%면은 아마 제가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아마 처음으로 이 정도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거 때는 몰라도 정당 지지도는 아마 최고치를 지금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확실히 선거 구도가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여주시장은 현직 이충호 시장이 몇 프로더라? 9% 정도 포인트로 우세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요. 그러니까 전진선 군수가 지지도가 4점 네네. 얼마 정도 되던데 보니까. 예.
전희성 군수가 44.8, 박은미 후보가 41.4%로 3.4%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오차 범위 내네. 네, 오차 범위 내기도 하지만 여기가 보수의 텃밭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상당히 이 격차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전희성 후보님 입장에서는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조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 선거 구도의 바람은 민주당이 유리한 거는 뭐 누구나 극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아마 후보의 개인기에 의해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항상 선거 시즌이 도래가 되면 이제 경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선에 임하게 되다가 이탈하는 탈락되는 그런 후보들 입장에서는 마음도 쓰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선을 통과한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팀을 만들려고자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군수 선거는 경선이 다 끝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봉합이 아마 가장 어려운 거겠죠. 어느 곳이나 경선을 하던 후보들이 이 최종 결정된 후보를 돕는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 안에서 감정적 서로 공격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봉합이 안 되기도 합니다. 제가 들리는 정보를 이렇게 취합해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원팀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원팀, 그러니까 기계적인 어떤 이런 사진상에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유기적으로 이렇게 화합이 되거나 봉합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조금씩 문제가 있고 아직 ING, 아직도 진행형인 것 같고, 그건 후보들의 역량에 따라서, 원팀이 돼서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그 부분이, 향후 어떤 그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이제 양평 군수 후보가 양 캠프에서 이제 정해졌는데, 이 대해서는 우리 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가 결정이 되긴 했죠. 결정이 되긴 했는데 각 정당에서 상품을 내놓은 거잖아요. 상품을 내놓는 과정에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후보에 대한 검증, 현직 군수는 4년 임기를 해왔으니까 현직 군수는 이제 지난 4년의 임기를 평가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에 따라서 그 평가가 우호적이든 부정적이든 평가가 될 것이고, 그런데 내가 군수에 도전하겠다라고, 내가 지금 이 부분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했던 국민의힘 예를 들면은 그 후보자들,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거나 그분들을 검증할 자료가 없었어요. 단순하게 선관위에 등록된 전과 기록, 이런 학력, 이런 걸 가지고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양평군에 필요한 거는 사실 양평군을 어떻게 미래를 끌고 갈 정말 제목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토론회도 없었고, 그 현직 군수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추가적인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하기가 어려웠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자체적인 토론회나 이런 거라서 다는 아니더라도 국민들한테 자기를 좀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토론회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인기 투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두 후보의 선택지가 결정이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공약이나 후보의 보이는 자질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아쉬운 거는 가장 두 후보님 모두 양평군에 대한 철학이 과연 정립돼 있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판단을 하냐면은 양평군은 사실 큰 문제가 있거든요. 경제. 한 번도 양평군 경제가 확 역동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양평군은 누구나 다 알듯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또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많이 유명한 곳이 두물머리 쌤면 용문산이거든요. 이 세 군데의 관광 자원으로 유동 인구만으로 양평 경제를
이끌 수 있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건 후보자들의 철학에서 양평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미래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나온 공약으로 봐서는 철학이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공약이 두 후보 간에 확실하게 나온 게 네네. 없잖아요, 지금까지. 없긴 한데 본인들이 이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아마 공약은 뭐 박은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출마 기자회견 때 저걸 말씀하셨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네,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이따가 또 질문하시면 내가 그건 별도로 답변을 하겠지만 수도요금 반값, 지역화폐 환원하겠다. 사실 양평군에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경제 이 부양 효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진성 현직 군수님이 출마 기자회견에 밝히신 것도 사실 선언적 말들만 있지 어떻게라는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네. 그럼 현직 군수님이신데 그러면은 본인이 4년간 느끼신 거를 나머지 4년에 적용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뭔가 좀 누구나 들었을 때 관심이 가고 그래 이거면은 양평군 경제가 뭔가 좀 들썩들썩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공약이 없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정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전진선 후보와 박은미 후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아마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전 도의원님이신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전진선 현직 군수 후보님께서는 불만이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군정해온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박은미 후보에 대해서는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함축적 의미로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로 그분들의 보는 일반 유권자가 보는 시각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연장선상에서 각 후보의 사람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모습에서 각기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조심스럽죠? 선거 기간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데 팩트에 근거해서 만약에 제가 이제 논평을 한다면은 전진성 군수님은 욕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란이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 됐다. 이 부분이 좀 큰 리스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뭐 후보님도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아직 ING가 될 수도 있어요. 진행이 될 수도 있죠. 찾아가신다든지 이런 거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네, 현재까지는 그게 말끔히 해결이 안 됐다. 그 부분이 상당히 되게 큰 논란거리거든요. 선거 캠페인 중에 특히나 더.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이번 선거에 어려운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 또 전성 군수는 약간 편협하다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군수가 되고 나면은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양평 국민으로서 이렇게 바라봐 줘야 되는데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 국민들에게는 조금 편협적으로 대한다 이런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본인이 느끼시고 앞으로 그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박은미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활동한 전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거겠죠.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박은미 후보님은 지금 지나치게 자꾸 하신 정경균 군수님을 자꾸 거론하십니다. 후보자는 정경균 군수님이 자꾸 하신 정경균 군수가 아니고 박은미 후보거든요. 그렇죠. 군정이라는 거는 연습이 없어요. 양평 군정에 가서 경험을 쌓는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양평군정이라는 거는 엄청난 행정력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가 작은 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미 준비되고 공부해서 본인의 철학을 접목시키는 거거든요. 행정에. 그렇다고 보면은 상당한 리스크죠. 근데 정경균 그 군수가 살아와서 뭐 코치해줄 것도 아니고 4년 전의 경험을 말씀하실 것도 아니고 같이 그 부인으로서 군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는 있었겠죠. 상의도 할 수 있었고 그러나 당사자와 옆에서 보조하는 것
지역과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행정 경험이 없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행정 경험은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그 전 도의원님이 표현하신 대로 불안하다. 이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평 군수로서 경험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행하는 자리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한 약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진선 후보는 현역 양평 군수의 신분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전진선 후보의 지난 양평 군정을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전진선 후보님은 어떻게 됐든 4년간 군수로 재임해왔고 그 4년의 그 군정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를 받는 거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낙선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군정은 잘 못했다 판단하시는 거고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은 잘했다 그래도 뭐 이런 평가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진선 군수님이 사실 하는 거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테라스 아마 후반기에 그 하셨던 테라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선에 대해서도 강조하시고 아직 띄워지진 않았지만 환경교육선은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양평군은 돈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다 쓰는 군이잖아요.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그렇기 때문에 양평군은 사실 그런 것들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에 집중해서 어떻게 양평군 경제를 살릴 것인지를 다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후보가 안 보인다는 게 상당히 좀 이번에도 아쉽고 전진선 후보님도 4년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4년 캐치프레이즈가 그렇잖아요. 되게 지나온 4년이고 앞으로 다 뭐 미래의 4년인가 뭐라고 쓰셨던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군수님 그때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여러 개들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선언적 의미예요. 선언적 의미고 양평 경제에 대한 얘기는 그냥 뭐 선언적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라는 게 없고 항상 무슨 하겠다가 없고 어떤 선언적으로 무엇을 만들겠다 이런 것만 있어요. 방식이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점수가 후한 점수가 아니네. 현직 군수님이니까 박하게 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 기자라는 것이 비판적 기조를 견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론 비난을 해서는 안 되죠. 저는 비판한다는 입장인데 비판으로다가 권력의 감시도 할 뿐더러 또 사회적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도 제시하고 하면서 사회적 어떤 정화활동도 일부 한다고 봅니다. 근데 기자라는 게 뭐 대단한 놈들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자가 또 잘못되면은 육문유무도 많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은미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피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은미 후보님께서 그 기자회견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양평군의 경제 효과를 언급하셨어요. 5년 사업이고 5년간 매년 1,000억씩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그리고 400억 원에 달하는 이 토지 수용 비용은 양평군의 경제에 무슨 토대가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공사를 하면은 당연히 경제 효과가 있죠. 창출 효과도 있고 식당이나 뭐나 이런 데도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좀 풀리니까. 근데 본질적인 양평군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속도로가 생기면 당연히 유동인구가 늘어나지만 양평군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양평군의 전지성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양평군의 매력을 느껴서 양평군에 머물고 양평군에 무엇인가 볼 것이 있어야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심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울 수도권 인구 2,500만이 그 중에 일부라도 양평군에 무엇을 보러 아니면 무엇을 하러
오는 그 유동인구를 유입시킬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후보님들 다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이 양평 고속도로가 5천억 뭐 1조가 8천억. 네, 1조 8천억인데 그중에 5천억이 양평군 관내에 쓰인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그 기준은 원안이라는 그 노선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주 양평 고속도로는 현재 변경안과 원안을 모두 다 열어놓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원안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노선이 바뀌면은 금액도 틀려지고 또 다른 것도 바뀌어질 테니까. 변경안을 찬성하는 분도 이유가 있고 원안을 찬성하는 분도 이유가 있겠죠. 사실상 보면. 근데 저는 고속도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는 원래 원안이 강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그게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줄이고 일단 착공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원안 양수리로 가서 해도 어떻게 됐든 고속도로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상 원안은 강상이었잖아요. 옛날에 원래 강상 그쪽으로다가 고속도로가 쭉 오는 걸로 계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원안이 된 거고 그 원안을 변경안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원안과 변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피해는 다 양평 국민이 보고 있는 거죠, 사실.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리가 좀 안 됐네요. 아유, 제가 자꾸만 눈물도 나오려고 그러고 콧물도 나오려고 그러고 좀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예. 자, 이번에는 전진선 후보가 재선 출마 이후에 대해 자신이 벌려놓은 추진 중인 공사를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재선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지난번 기자회견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죠. 네, 대부분의 초선의 단체장이 다 재선을 얘기하고 뭐 선출직 초선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재선의 이유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글쎄, 뭐, 전인선 후보님이 무엇을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떠한 효과가 나온다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뭐 너무 비판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테라스에 한 100억 이상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테라스에 100억 이상을 드렸는데 과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좋겠죠. 물론 양평 국민한테는 그래도 가서 강변을 끼고 거밀고 하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놨을 때는 그만큼의 유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뭐 양평 국민들의 어떤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관광객이 거기를 올 리도 없잖아요. 돌아와서. 그렇다고 하면은 금액 대비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는 사업 아니었냐. 그 정도 돈 들이면 어디든 다 멋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워. 저는 전인선 교수님이 임기 초기에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언급을 많이 하셨고 관광에 대해서 뭔가 개발을 하실 걸로 말씀을 하셔서 사실 좀 기대를 한 부분이거든요. 양평은 규제 철폐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 이제 안 통합니다. 사실 규제가 언제 오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은 뭔가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만한 이 관광상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좀 뭔가 그 구심점이 될 만한 대형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생각을 하시는데 뭐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이라도 4년 경험을 하셨으니까 나머지 4년에는 좀 뭔가 큰 양평군의 구심점이 될 만한 경제를 좀 살릴 그런 어떤 관광상품 개발을 하셨으면 그런 것을 좀 동향으로 내세우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떻게 또 제가 미처 질문 못 드린 내용 중에서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근데 뭐 어차피 오늘은 시작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읊어본 건데 두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부는. 근데 두 후보님들 다 지금부터라도 공약을 조금 양평군 경기의 중심을 두고 뭔가 센세너한 공약을 마련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공약이 자꾸 나오겠죠. 네. 초반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출마 후보자들 선거운동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군의원들, 광역의원, 군수님도 하실 텐데 너무 구태연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인사 정도는 그게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뭐 그거야 필요한 그 자기를 알리는 필요한 홍보 조건인데. 이번 캠페인에서는 그들만의 막 연설 시끄럽게 해서 유권자를 귀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것보다는 유권자가 재미있어하는 어떤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어떤 놀이 그 선거 캠페인차가 오면은 재밌어 저기 뭐 볼거리 있어 이런 것도 좀 제공해 줘야 유권자들이 짜증내지 않지 않을까 어느 후보가 더 재밌게 하는지 이런 거 보면은 유권자도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자도 그러면은 훨씬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고 유권자들한테 자기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좀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후보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은 약속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입니다. 선택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지 아니면 안정과 연속성이 필요한 시기인지 그 판단은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송원TV는 앞으로도 사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